이른오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자, 1월 첫째 주 WKBL 루벤 팩트 시작을 하기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이제 나이 반올려면 50이잖아요. 그만해요, 좀. 아, 원래 50이었죠, 그건. 아니, 새해부터 그러는 거야? 네? 새해부터 그러는 거야? 전 반올려면 40이거든요. 그럼 맞나? 아, 50보 100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네, 예. 네. 뭐 15년 뒤에 환갑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 트와이스 세대고요. 예, 여기는 음방울 제외 세대이기 때문에. 아, 음방울 자매까지는 아니죠. 저는 원더걸스. 그러세요? SES. 예, S십니다. 나를 지켜주길 바래. 못 지켜드리겠어요. 네. 네. 1월 첫째 주 WKBL 루벤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새해가 되니까 뭔가 덕담이 오가면서 아주 굉장히 좀 이제 상큼한 출발 되고 있는데 얼굴이 좀 이상하네요. 우리끼리는 덕담이었으니까. 네. 예. 일단 이번 주는요. 네. 아, 글쎄요. 유동혁 기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네. 전 개인적으로 가장 실망스러웠던 한 주. 아, 네. 전체적으로 리그만 놓고 보자면은 아니 새해니까 덕담부터 하자고요. 그것도 나를 갈아가지고 또 이렇게 왔어. 예. 육기구단 선수 여러분 네. 애쓰셨고요. 네, 농구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그렇습니다. 1월 첫째 주 뭐 상큼하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경기 내용뿐만 아니고 박진감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못 미치는 그런 경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6경기에서요. 5경기가 10점 차 이상을 끝났어요. 그렇죠. 경기당 평균 15.2점 차.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첫 경기였던 신한과 KB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갑이졌던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상위권 상위권 팀에서 두 팀에서 네. 핵심 선수 이탈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권 팀들은 기회를 만드는 데 실패를 했고 네.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리그 순위가 더욱 좀 계층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KB하고 우리은행이 싫다고. 예? 그 삼성생명도 별로야. 삼성생명을 좀 이렇게 해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그것도 못 해주고 있고 막. 제가 그래서 그 신한은행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1, 2위를 잡을 거 아니면 네. 져라. 그거는 승부조작금 발언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얘기죠. 1, 2위 잡으러 가자. 좀 이렇게 갈 거면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KB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KB가 지금 시즌 성적 14승 4패 1위를 달리고 있고 주간 성적 웬일로 신한은행에게 65대 70을 졌고요. 네. 우리은행에게 또 완승을 갖다 거뒀습니다. 16점 차 대승을 갖다 거뒀고 지금 강하정 선수가 네네. 미세 올타박인데 휴식기 이후에 복귀 예정인데 뭐 이 팀 별다른 문제는 없죠. 네, 뭐 일단 신한은행전에 패하긴 했는데 네. 저는 딱 그 경기는 정상희 감독의 신한은행 정상희 감독의 경기 끝나고의 그 코멘트. KB가 우리랑 게임하면서 우리은행전 생각하고 있더라. 딱 그 맞아요. 한마디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네, 저는 그 한마디가 그냥 뭐 경기의 가장 큰 어떤 그 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쯤 되면 KB가 정상희 감독한테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KB가 독을 품고 나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네네. 박지수 선수가 경기 중에 참 좋은 흐름을 타고 있을 때 KB가 정상희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떠올라서 좀 더 이악 물고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괜한 발언을 했네요. 정상희 감독이. 이번에도 딱 사실은 뭐 KB 입장에서도 이 말이 좀 아픈 말이긴 하지만 KB 코칭 스텝 입장에서는 상대 감독이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경기에 대한 정신무장을 새롭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를 선수한테 더 주지하기 좋은 상황이 아닌가. 비록 경기는 이렇지만. 근데 정상희 감독이 좀 이제 극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신한은행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좋았었고 그러니까, KB는 뭐랄까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을 좀 빼면서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주까지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았고, 그렇죠. 예, 또 선수들이 출전 시간을 주요 선수도 거의 20분 정도로 조절하면서 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한은행 역시 어쨌든 그 일정이나 이런 걸 볼 때 정상희 감독 특유의 이제 잡을 경기는 잡고 놓는 경기는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상희 감독이 뜻밖의 정말 독사처럼 준비를 해서 나왔고, 예,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한번 예. 해보자 이거 안 되면 이제 풀어주고 이거였는데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쭉 가게 된 거죠. 경기 초반에 그 압박을 통해 가지고 가드진 싸움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가면서 경기 흐름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KB가 경기가 연승을 달릴 때 좋았던 점이 이 팀이 정말 강팀으로 올라선다는 느낌을 줬던 게 박지수를 거치지 않고 다른 선수들이 공격 마무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박지수를 미끼로 삼아서 이제 그래비티라고 그러죠. 어떤 선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선수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상대가 그쵸. 그 선수 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붙는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 스페이싱이 나고 찬스가 나는데 그 부분을 사실 KB가 잘 활용했었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박지수를 이용한 듯 이용하는 이용 같은 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니 좀 이렇게 맞춰주고 싶어도 네네네 맞춰주지 마요. 뭐 우리가 언제 맞았나? 그랬는데 저희는 녹색지대입니다. 불협화음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에서 KB가 그동안 잘 이용을 해왔었고 거기에 박지수가 직접 득점하지 않고 염유나 뭐 김민정 지난주에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그 받아먹는 득점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가면서 아 이게 사실 KB가 가장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박지수 선수가 이제 그 텐션이 떨어질 때를 보면은 네. 좀 어떤 경기들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냐면은 본인이 트랩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박지수 선수가 자기한테 온 더블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완벽한 오픈 찬스를 동료들한테 만들어줬는데 네. 그게 계속 불발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박지수 선수가 무리한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이날 KB가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 경기 초반에 이날은 박지수 선수가 사실 정상적이었으면 트리플 더블 했을 거예요. 오픈 찬스를 정말 많이 만들어줬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서 박지수 선수가 체력적인 부담을 많이 갖는 플레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날 3쿼터부터 박지수 선수가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 자유투를 할 때 주저앉아서 쉬는 모습까지 나왔거든요.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한 경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나온 것 같지만 잘 나가다가 이제 한 방 얻어맞은 게임이었다. 그렇죠. 근데 예. 우리은행전에서 뭐 16점 차 대승을 갖다 거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김정은 선수가 없는 어떤 힘 차이를 좀 보여줬다. KB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KB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올스타 브레이크 때 어떤 부분을 갖다가 좀 해야 되느냐 여러 부분은 뭐 숙제이긴 한데 그렇게 큰 숙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휴식기 동안에 6개 팀들 쭉 보면은 네. KB 같은 경우에는 뭐를 준비하고 이거보다는 컨디션 관리와 컨디셔닝이죠. 잘 쉬고 잘 먹고. 부상 안 당할 수 있게 조절하고 이미 KB는 딱 우리은행과의 경기가 끝나자마자 외박을 줬습니다. 쉬고 와라. 그리고 이 일정 중에 또 2차 외박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 팀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부상 없이 쭉 지금의 흐름만 이어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휴식기 이후에 독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강하정 선수 부상 복귀 뭐 이상 없을 것 같고 이제 기존 선수들 좀 더 몸 만들고 경기 체력 더 끌어올리고 이런 부분만 되면은 KB는 확실히 왜 전력적으로 가장 강한 팀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후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염윤아 선수가 이제 몸 상태가 아마 올라올 것 같고요. 네네. 올라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은행은 한번 가볼게요. 자 14승 5패 2위입니다. 뭐 네. 압도적 2위고 KB에게 졌는데 BNK에게 92대 60, 뭐 32점 차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김정은 선수 발목 시즌 아웃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KB전은 졌는데 BNK전에서는 뭐 그냥 압살을 했어요. 역시 KB한테 진 다음 경기 우리은행은 가을 독사보다 위험하다. 그리고 제가 네. 볼 때는 우리은행이 어떤 경기에서 고전을 한 그런 게임이 있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성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터뷰 때. 아,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정신 좀 차려야겠다. 그러면 그 다음 게임은 또 경기 내용이 또 엄청 좋아져요. 네. 예, 예.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은행의 지금 숙제 역시 김정은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 KB한테 패했고 BNK한테 이겼는데 이 김정은 없이 두 경기를 치렀는데 그러면 어떤 거 같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가능 못 하겠거든요. 왜냐면은 KB와는 확실한 전력차가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김정은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술과 그의 변수들로 상황을 바꾸기에는 갭이 너무 컸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김정은이 없어서 무너진 건지 뭐 그렇게 말을 단언하기 좀 애매했고. KB가 강해서 진 건지. 네, 뭐, 그렇죠. 그래서 BNK하고 경기는 또 BNK가 분위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우리은행이 준비를 잘한 건지 아니면은 BNK가 결국은 아직까지 답을 못 찾은 건지 어느 쪽에 가중치가 더 될지 모르겠다. 오히려 우리은행이 신한은행이나 삼성생명이랑 김정은 없이 경기하는 걸 봐야지 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우리은행으로서는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팀들과의 경기를 앞두고 지금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위성 감독도 이제 김정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농구를 할 건지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물론 솔직히 긴 시간은 아니에요. 긴 시간은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네. 네.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선수는 정말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에이스 킬러죠. 네, 근데 이런 선수의 빈자리를 뭐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렇죠. 그 정도, 김정은이라는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포지션이 그 정도가
이렇게 국한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의 자리를 메우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 김정은 선수 포지션이 한 100 정도라면, 그러니까 이제 다 메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그건 누가 와도 안 돼. 네. 포포비치가 와도 안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유성호 감독 얘기는 이 선수의 그런 그 공백을 어떻게 최대한 이렇게 메워줄까. 네. 뭐 50을 메우든 60을 메우든 70을 메우든 그 이제 준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될 텐데 사실 그런 준비를 가장 잘하는 팀이 결국 우리은행이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이제 뭐 최은진 선수 일단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최은진 선수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30분, 뭐 35분 이상을 뛰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오승인 선수를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성호 감독도 사실 그게 제일 고민일 거예요. 그냥 선수들이 김정은 선수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몸 상태가 정상이라면은 그 우리은행 특유의 활동량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텐데 네. 박혜진 선수도 여전히 회복하는 도중에 있고 네. 최은실 선수도 좀 부상을 안고 있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오승인 선수 지금 이게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오승인 선수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은 올 시즌도 그렇게 크게 경기를 뛰게 할 계획은 아니었거든요.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1군에서 부담을 주면서 넣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위성 감독도 고민이 더 많을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 한 배에 받았으면 이런 식으로 하자. 이 기존의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 감독 좀 그 준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오승인 선수가 이제 그래서 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숙제 핵심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벼랑간 떠오르게 됐는데, 네. 이 선수가 사실은 지난주에 그 미모로 좀 화제를 모으긴 했어요. 아, 전 정말 깜짝 놀란 게요. 네. 네. 며칠은 거론해 주셔야죠. 네. 네. 오센의 서정환 기자가 그날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기사 썼는데 네. 30년 전에 대승을 거둔 우리은행의 네. 그 경기 상보에 오승인 데뷔골이었는데 그거로 잡은 다음에 우리은행 그 대승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야 오승인이 무슨 더블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근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칼같이 잘 잡은 게 왜 잘 잡았지? 사실 이날 게임이 사실 그 핵심이 별로 없었어요. 뭐 그 우리은행이 와이어 투 와이어로 이제 그쵸. 리드를 계속했었고 뭐 별다른 이제 이슈가 없었으니까. 근데 오승민이 나와서 득점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이 선수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경기력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위성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도 이제 부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회복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몸 상태가 지금 이제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게 좀 얇아요. 그래서 뛸 때 보면 약간 휘청휘청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승인이 진짜 실전에서 한 5에서 10분 정도 뛰었을 그렇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위성 감독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BNK전에서는 스크린을 많이 걸어주면서 빠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맡기지 않을까. 그리고 패싱 센스를 봤을 때 하이로 게임 할 때 하이에서 이제 주는 패스가 있었는데 그런 센스가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그러면서 이 선수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자기 포지션을 갖다 챙기고 거기서 한 5에서 10분 정도 뛰게 하면서 최현희 선수 백업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일단 그 우리도 부상당 김정은 선수는 연락을 메시지 좀 주고 받아봤는데요. 네. 뭐 김정은 선수 얘기는 이제 팀에서 훈련 때도 계속 이제 배려를 해주면서 관리를 해줬는데. 네, 비시즌 때 그랬죠. 네. 아니 시즌 때도 본인도 그랬거든요. 시즌 때도 이제 게임이 이렇게 있을 때는 중간에 훈련 때는 팀에서 배려해서 완전히 그냥 나와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좀 게임 위주로만 했는데 본인이 내가 뛰겠다고 했는데 운이 없었고 다칠 팔자였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 다쳤던 날도 그 경기 전에 위성 감독이 안 좋으면 바로 얘기해라, 바로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근데 본인은 어쨌든 그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심한 상황이 아니고 자기는 항상 스스로에 더 좋아졌기 때문에 딱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강철이 돼서 돌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니 여기서 더 세게 해가지고 강철이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오래 봤으면 좋겠다. 그 김정은이라는 이름값에 어울리게 선수 생활의 마지막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뭐 레전드도 아니고 대단한 선수도 아니기 레전드인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네.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몸 상태로 돌아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은행 응원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훈훈한 소식으로 마무리했고요. 자, 신한은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한은행이 10승 8패 3일이었고 승승 KB 하나원큐 이겼습니다. 확실히 저는 신한은행이 비시즌 준비가 철저했던 팀이었고 그 플랜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먹히고 있고 시즌 중반까지도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비시즌 준비뿐만 아니라 시즌 플랜이라고 해야겠죠? 네.
휴식기가 2번이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이만큼은 해야 돼. 이때까지는 최소한 이만큼, 맥시멈 이만큼이라고 잡아놨던 목표대로 지금 그래서 정상희 감독 입장에서는 뭐 좀 아쉬운 경기도 있었고 마음에 안 드는 경기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계획을 가져가면서 휴식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신한은행이 제가 볼 때는 베테랑들이 많아가지고 부상 변수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랬었는데 사실 김수현 선수가 살짝 이제 햄스트링 네. 된 거 외에는 지금까지는 쌩쌩하게 잘 뛰고 있어요. 굉장히 활동력도 좋고 그래서 이 트레이닝 파트도 되게 중요하구나. 여자농구에서는 확실히 이제 부상 어떤 그 선수에 대한 주전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신한은행이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전 이번에 이 이승환 동안에 뭐 여러 선수들 좋았지만 이경원 선수가 정말 돋보였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이 이경원 선수를 보면서 지금 다시 한번 유동혁 기자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경원 선수가 사실 진짜 한 3, 4년 동안 부상을 달고 다니는 선수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인저리 프로였어 대표적인. 네. 그러면서 항상 했던 게 아유 이경원이 건강하기만 하면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3, 4년 동안 계속 부상을 달고 다니면서 올 시즌도 거의 경기 시즌 전에 예상은 그래도 이경원이 한 칼 있었던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명예 회복은 하고 은퇴해야지 이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거의 그게 아니거든요. 팀의 거의 핵심 중에 한 명으로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경원 선수 본인의 노력도 엄청났지만 신한은행이 정성일 감독이 부임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트레이닝 파트와 트레이닝 팀은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요구를 했고 그거를 구단 운영진과 프런트가 받아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온 코칭 스텝 그 이위걸 코치하고 트레이닝 파트에 대해서 그쪽이 내는 목소리. 당연히 모든 감독들이 트레이닝 파트의 의견을 그 수렴을 해주는데 신한은행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맡겨버렸죠. 그냥. 예, 네. 여기서 감독이 야 이 선수 언제까지 가능해 이러면 그때까지 맞추는 입장이라면은 신한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 그때까지 필요한 거 알겠지만 지금 무리입니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계획대로 최대한 맞춰봐 하고 아끼고 참으면서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 제일 어렵잖아요. 조금만 더 쓰면은 게임을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닝 파트에서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채망해줬거든요. 이렇게 이경호 선수가 올라올 수 있었던 데는 이렇게 신한은행의 모든 부분들이 공명을 이뤄서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른 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경호 선수의 이런 부활 사례를 보면은 좀 트레이닝 파트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친 후에 관리하면 어디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에 예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좀 이런 모습들이 좀 귀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뭐 잘 나가고 있고 휴식기 동안 잘 쉴 거고 김연아 선수가 지금 복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네. 예, 지난 경기에 나왔었고요. 네, 살짝 그 팬들 입장에서는 김연아 선수가 부상 전보다 몸이 좀 커진 느낌이다라고 해서 좀 컨디션이 제대로 올라온 게 아니지 않냐라는 우려도 좀 하는 시선이 있는데 근데 약간 신한은행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뭐 왜냐면 김아름 선수도 그랬고 그렇죠. 예, 유승희 선수도 그랬고 복귀할 때쯤 되면은 몸이 몸 관리가 좀 안 됐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살짝 커져 있어요. 밖에서 볼 때 살이 쪘나? 이런 느낌이 그렇죠. 드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김아름 선수나 유승희 선수 보면 그러면서 확 체중이 오히려 기존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뭐 김연아 선수도 약간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또 휴식기 이후에도 김연아 선수의 어떤 복귀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신한은행의 어떤 전력의 업그레이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신한은행도 잘 준비를 하면 2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다코스 그리고 4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모습들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정상희 감독은 아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냐? 믿지 않아. 네,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도 한 명 삐끗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계획 딱 말씀드리면요. 2팀 잡고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상위 4팀 중에서요. BNK하고 하나원큐한테 전승을 거둔 팀 유일하게 신한은행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0승 9패 4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주는 좀 순탄했어요. BNK 하나원큐 네네. 이겼는데 뭐 BNK전 같은 경우는 뭐 좀 평가가 되지 않은 그런 뭐 게임이었었고 하나원큐 게임은 예상보다는 좀 고전을 했어요. 지금 김한배 선수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경기 다 삼성생명 역시 그렇게 경기력이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었지만 네. 제 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시는 김한별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기고 맞췄다라는 것 그리고 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하위권 팀들과 김한별이 없을 때 딱 대진이 됐다는 거는 그렇죠. 어느 운이 정도 좋았다는 분이죠. 예. 대진적인 운도 좀 있었다. 뭐 어쨌든 이기는 농구를 하면서 자신감을 획득했다는 그 부분이 좀
가장 수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배윤 선수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선수들 중에 이주연 선수가 사실은 부상 복귀 후에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하다가 하나원 큐전에서는 뭐 나름 괜찮았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신희세 선수가 지금, 백업으로 좀 뛰고 있는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 자세가 좀 낮고, 윙스팬이 나름 길어요. 길기 때문에 어떤 그 백업으로서 지금 일단은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슛이 조금 약하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이제 보완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김한별 선수는 휴식기 이후에 복귀가 가능하죠. 김한별 선수는 뭐 휴식기 이후 좀 몇 경기를 더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휴식기 이후에 복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네. 삼성생명은 일단 김나연 선수라던가 뭐 이렇게 핵심 식스맨 자원으로 생각했던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게 좀 컸는데 그 선수들이 좀 복귀도 휴식기 이후에는 맞춰갈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생명은 신한은행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부분 때문에 예, 여기서 한번 승부가 3, 4위간의 승부는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하필 올해부터 4강 제도가 되는 바람에 그렇죠. 예, 좀 약간 좀 그 치열함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원큐가 4승 15패, 지금 뭐 공동 5위, 뭐 최하위죠. 예. 네네. 2패를 했고, 지금 신한은행에게 10점 차 졌고, 삼성생명에게 15점 차 졌는데,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는 어쨌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도 아니, 두 경기 다 끌려가다가 3점 차 그리고 동점까지는 따라갔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한 발을 더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가면서 무너졌다. 뭐 고아라 선수와 강희슬 선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명이 나갔기 때문에 팀 자체에서도 역시 하나원큐도 좀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을 뒤집지 못했다라고 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6연패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게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면제부가 될 수는 없거든요. 좀 그런 거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많은 선수들은 뛰어요. 사실 하나원큐하고 BNK가 가용 인원은 많아요. 가용 인원은 많은데 이 가용 인원이 많을 때 아쉬움이 뭐냐면은 주축이 아닌 선수들이 나왔을 때 조직력과 이런 움직임이 준비된 움직임이 어떤 거일지가 가늠이 안 될 만큼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차라리 KB나 우리은행 같은 팀들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서 다른 선수가 나오더라도 이 팀이 가져가고자 하는 움직임대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어떤 경기 포인트에서 선수끼리 동선이 겹치다던가 이러면서 어이없는 턴오버를 하고 아웃 넘버 상의 속공인데 상대 2명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쪽에 3명이 서 있다가 그걸 세트 오펜스 상황으로 가서 공격을 살리지 못하고 다시 점수를 줘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한 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하나원큐를 보면서 이거 정말 아마추어 같은 네네. 농구를 했다 그랬는데 이번 주는 좀 달랐어요. 네, 제가 그렇죠. 볼 때는 네. 경기 질은 뭐 상당히 좋았었고, 그러니까 강희수 고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승부처에서 넘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긴 하지만 경기 사실은 나름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이러면서 사실 강유림이라든가 강계리 또는 지금 이제 잘 뛰고 있는 김지영 이런 선수들이 성장을 해나가고 이제 주축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면서 이제 객관적 전력이 좋아지는 건데 제가 볼 때 삼성생명전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김지영 선수가 폭발을 하면서 과감하게. 오랜만에 폭발을 하면서 좋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픽게임이 잘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스크린을 잘 탔고 거의 양인영 선수가 잘 걸어줬고 거기에서 빠져나간 상태에서 어떤 옵션을 갖다가 만드니까 공격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신지현 선수만 그런 스크린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지영이라든가 또는 강계리라든가 또는 강유림까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픽게임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리고 그거를 40분 내내 가지고 간다면 좀 더 좋은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만 해준다면 하나원큐 사실 올 시즌에 뭐 강희수 선수 어깨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이제 경기력의 어떤 향상 이런 건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는 괜찮았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주축 2명의 부상 때문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언제까지나 피처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이제는 이제 당장 내년부터 주전으로 뛰어야 될 선수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BNK가 삼성생명 우리은행을 만나서 완패를 갖다 했습니다. 자, BNK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다시 3연패거든요. 네. 하나원큐를 이기면서 그 연패를 끊었는데 1차 브레이크 이후 올스타 브레이크까지의 13경기에서 1승 12패. 삼성생명전의 그 17점 차 역전패 이후에 선수들의 전체적인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아쉬웠던 건 이 세 경기
뭐 전력적으로 위에 있는 팀들한테 질 수 있어요. 질 수 있는데 이 세 경기가 모두 가비지 게임으로 졌다라는 게 그렇죠. 예, 마지막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팀 입장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우리 팀 게임하고 있는데 상대 팀은 벤치 멤버 막말들이 나와서 농구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신인들 득점 챙겨주고. 예. 근데 그 경기를 세 경기 연속으로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 그냥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 팀의 그 BNK에 대해서는 계속 연패 기간 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얘기는 재정비가 시급하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영주 감독 역시도 이 경기를 마치고 휴식기 동안에 기본기부터 다시 잡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열흘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기본기를 다시 잡아서 이렇게 어떤 반전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걱정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걸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팀들도 준비해서 나오는 만큼 BNK가 올 시즌은 남은 시즌도 좀 만만치 않은 시즌을 계속 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유영주 감독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 현장 가서 이렇게 네. 봤었잖아요. 들으면서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한 80%는 그렇지. 그리고 한 20%는 뭔가 이제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BNK가 수비 조직력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1대1 수비가 약한데 왜 약하냐면 실린더를 굉장히 자주 침범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원 큐도 마찬가지거든요. 백업 선수가 왔을 때 쓸데없는 파울을 하면서 자유투를 줘요. 그러면서 흐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BNK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중심을 잡아줘야 될 구슬, 노현지 이 두 선수가 오히려 더 지금 부진한 그런 상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BNK가 진한도 그렇고 지금 이소희도 그렇고 안혜지도 그렇고 안혜지도 지금 부진하고 네. 이렇게 이제 전념되는 어떤 모습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을 다지는 건 맞아요. 맞고 수비 리바운드 잘하겠다. 유영주가 이런 얘기를 했죠. 첫 번째 기본기 다지겠다. 두 번째 수비 리바운드에 신경을 쓰겠다. 세 번째 세트 오펜스에서 스크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스피드, 트랜지션을 살리는데 몸싸움을 하면서 트랜지션을 살리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계속 이제 보충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일주일 동안의 어떤 해법이 된다라고는 저는 좀 의문이 있고 여기서 좀 저는 살렸으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잡을 때 보면 삼성생명이나 우리은행이나 뭐 KB 같은 경우에 KB는 워낙 이제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은행이나 삼성생명 이렇게 보면 스크린 쳐줄 선수와 볼을 잡을 선수 그리고 세이프티를 한 선수들 역할이 분명해요. 네. 그 상태에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가면서 가드가 잡거나 아니면 거기 떨어진 사람이 잡거나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디테일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의 세터 펜스에서 스크린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수비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 계속 이제 파이터스로 따라가면서 중앙에 스페이싱이 많이 비고 진한 선수가 개투 두 명의 수비수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 쪽에서 백도어라든가 컷이라든가 이거에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비법을 좀 바꾸면서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이렇게 뭐랄까 단기적으로는 좀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BNK와 하나원큐가 결국 이렇게 하위권에 있는 두 팀이 뭐 디테일하게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좀 이렇게 합쳐서 보면은 비슷한 팀들이거든요. 네. 그 높이보다는 스피드 위주의 팀이고 경험보다는 젊고 빠른 패기의 팀이고 이러는데 이 두 팀들이 좀 과감함과 패기가 초반만큼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과감함과 패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에서 실린더 침범하는 파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자신 있게 하고 이런 플레이들 그리고 경기가 안 될 때일수록 이 선수들이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항상 이 두 팀들 볼이 움직이지 않을 때 너무 볼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지적을 당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그렇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좀 더 공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스페이싱을 창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근데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뭐를 봤냐면은 볼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 볼 가진 선수까지 해서 5명이 그냥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경기 해설했던 해설위원과도 경기 끝나고 5명이 대치하는 농구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서 정지화면인가 이런 느낌을 들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활동력에서 상대를 압도하겠다고 체력 훈련도 많이 했던 팀들인데 그 부분마저 강점을 못 가져가고 있고 먼저 지치고 상대보다 그러니까 상대 선수들은 뛰는 것도 포지션을 잡아서 뛰어가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뛰어가는데 그냥 좀 목적 없이 뛰어다니다가 먼저 지치고 한 발 더 뛰어야 될 때는 전부 서버리는 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의 좀 정비가 전체 좀 교통 정리도 좀 필요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얘기는 또 휴식기 이후에 또 이 네. 팀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